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던 Employee Retention Credit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ERC에 대한 첫 영상을 올리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확정된 법에 대한 내용인데 왜 관심을 그동안 덜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설명을 해드렸죠. 그 이유로는 PPP 같은 것들은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First Come First Serve이다 보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해야 되는, 그래서 혜택을 빨리 누려야 되는 데 반해 이 ERC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 자격을 갖추면 서두를 것 없이 2020년 동안 쭉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그런 내용이다. 따라서 좀 더 서두르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제가 반성하는 부분은 언젠가 이 내용을 다뤄야지 하면서 저 역시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와 같은 이유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에 대해 심도 있는 공부를 미뤘는데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볼수록 이 제도가 주는 혜택이 굉장히 크고, 또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교민분들께 그 혜택이 정말 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빨리 유심히 봤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영상에서 다룬 내용들에 대해 보내주신 댓글들, 그리고 또 이메일로 준비해주신, 문의해주신 그 내용들 정리하면서 또한 제가 봤을 때 이게 왜 정말 좋은 제도인지에 대한 저의 의견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좀 다른 얘기지만 많은 분들이 PPP와 PUA 또는 UI를 같이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셨죠. 왜냐하면 바로 PPP는 고용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데 대한 혜택이고, PUA 또는 UI라고 하는 실업수당은 고용을 안 하고 실업 상태에 놓일 경우에 주어지는 혜택이다 보니 서로 충돌이 있어서인데요. 그때마다 저도 답변을 많이 해드리면서 어쨌거나 이게 당사자 입장에서 쉬운 판단이 아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Employee Retention Credit 제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PPP와 ERC의 비교를 통해 ERC의 장점을 설명하도록 하고, 또 나머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의 형태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ERC가 PPP보다 좋은 이유 1번입니다. 종업원당 혜택이 크다인데요. 이 내용을 정확히 말하면 ERC의 경우가 종업원당 혜택이 더 클 수도 있다가 될 겁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PPP의 경우는 종업원 1인당 받을 수 있는 론 금액이 단순화 시킨다면 한 달 급여 셀러리 곱하기 2.5배라고 했는데, 그리고 ERC는 종업원 1인당 최대 10,000불까지의 임금에 대해서 그 50%인 5,000불까지를 고용주가 현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였죠. 따라서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A라는 종업원이 한 명 있는데 이 A가 연봉을 24,000불, 즉 월 2,000불 이하를 받는다면 A를 통해서 이 사업체가 얻을 수 있는 PPP상의 혜택은 월급 곱하기 2.5배를 했을 때 5,000불이 안 될 것이므로, 누적급여가 1만 불만 넘으면, 10,000불만 넘으면 5,000불을 확보할 수 있는 ERC가 PPP보다 더 좋다라고 할 수 있겠다는 거죠. ERC가 더 좋은 이유 두 번째입니다. 종업원의 턴오버가 높을 경우인데요. PPP보다 ERC가 더 좋은 이유로서 1번에서 말씀드린 A라는 종업원의 사례에서 만약 A가 같은 일을 하는 종업원으로서 같은 금액의 연봉을 받는 다른 직원 B로 교체가 된다면 PPP의 경우와는 달리 ERC는 개념상 회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A와 B 직원 각각에 대해서 5,000불씩 받을 수 있으므로 총 그 혜택의 금액이 10,000불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물론 회사가 이를 목적으로 ERC 혜택을 남용하고자 의도적으로 직원을 바꾸거나 해서는 물론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변동 또는 회사마다의 특성이 있을 텐데 턴오버가 일반적으로 높은 회사라고 하면 ERC를 통해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ERC가 PPP보다 더 좋은 이유 세 번째로요. 탕감에 대한 조건을 들 수 있습니다. 즉, 탕감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PPP를 받은 분들께서는 물론 받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겠으나 이제는 그 금액을 온전히 탕감받기 위해 8주간 퀄리파잉 익스펜스에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이 있겠죠. 지금 여전히 팬데믹 상황인데
여기서 영업활동에 있어서 당연히 제약이 계속되고 있는데 8주를 언제부터 산정하는지에 대해 가이드라인도 업데이트되지 않았고요. 어쩌면 지금 규정 그대로 8주가 금방 갈 수도 있겠고요. 또 75% 급여 기준을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등의 고민이 있을 텐데요. 반면에 ERC의 경우는 그와 같은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받은 혜택은 받는 순간 온전히 크레딧 또는 현금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확정 금액이 된다는 거죠. 또한 이 제도의 혜택은 2020년 말까지, 물론 총 수입이 전년 대비 현저히 낮아야 한다는 그런 조건은 있지만 2020년 말까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라는 것도 장점이겠죠. ERC가 더 좋은 이유 네 번째로요. PUA와 PPP를 같이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UA 또는 UI를 PPP와 같이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 이 질문은요. 정말 앞서 말씀드린 거지만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내용이죠. 왜 이게 고민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PUA와 PPP를 같이 해도 되나요에 대한 경우와 달리 ERC는 이와 같은 고민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PUA는 즉 PUA 또는 UI를 받고 실업수당을 받고 종업원은 그 기간 동안의 실업수당을 보내고 난 후 그 이후에 종업원으로서 다시 채용이 될 경우 ERC 혜택을 사업주가 누리는 데 있어서의 제약 또한 없다라는 거죠. 충분히 합법적으로 서로가 윈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질문으로 이미 PPP를 받은 경우에 대한 질문인데요. IRS와 재무부에서는 이미 PPP를 받은 업체 중에 5월 14일까지 이를 은행에 반납할 경우에는 ERC를 받을 자격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어나운스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PPP와 ERC를 같이 누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PPP를 못 받은 경우라면 당연히 ERC 혜택을 누리셔야 하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PPP를 받은 업체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상황을 그 기준에 따라 평가했을 때 ERC가 나한테는 더 유리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대략 종업원이 아주 많지 않은 몇천 불 또는 몇만 불 수준의 PPP를 현재 받은 사업체라고 하면 PPP보다 ERC가 더 나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앞으로 남은 5월 14일까지 며칠 동안 도와주시는 전문가분들과 잘 검토해서 반납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꼭 반납을 하는 게 더 좋을 거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PPP와의 비교 면에서의 ERC 특징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ERC 자체를 가지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ERC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격을 갖춘 회사가, 자격을 갖췄다는 것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출액이 현저하게 줄었다던가 정부 오더에 따라 셧다운 상태에 있는 그런 회사를 말하는데요. 자격을 갖춘 종업원에 대해서 이 자격을 갖춘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라면 그 급여의 50%를 최대 5,000불까지 회사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이런 제도인 거죠.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질문으로 회사의 자격 중에 첫 번째로 정부의 셧다운 오더가 있는 분기 또는 두 번째로 직전 연도에 대비 매출액이 50% 이하로 떨어진 분기부터 시작해서 80% 이상으로 회복되는 분기까지라는 조건이 있었죠. 여기서 근데 궁금한 사항은 80% 이상이 되는 분기를 어떻게 따지는지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이에 대한 답은 80% 이상으로 회복이 된다면 그 분기까지는 괜찮다예요. 그리고 그 다음 분기부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지금 2, 4분기에서는 모든 주가 정부 오더로 인해 비즈니스를 못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회사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다른 한편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와 같은 이유로 비즈니스를 못하고 있으니까 2, 4분기의 총 매출액 대비로도 아마 전년 대비 50% 밑으로 떨어졌겠죠. 결국 2, 4분기에는 이 50% 이하라는 조건도 만족한다는 뜻이고요. 그럼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3, 4분기에 내 매출액이 전년 대비 80% 이상으로 픽업이 됐다면 그러면 그때까지는 되고 4, 4분기부터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3, 4분기도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3, 4분기에 전년 대비 예를 들어 60%밖에 안 된다. 80% 미만을 유지한다면 4, 4분기에 80%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4, 4분기까지는 그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니까 전체 2020년에 대해서 이 조건이 충족된다는 뜻이죠. 정리를 하면 80% 이상으로 픽업이 되는 분기에 대해서는 그 분기까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 분기부터 못 누린다는 게 규정의 내용이고 프랙티컬하게는 3, 4분기까지는 거의 예외 없이 충족이 될 것이고요. 4, 4분기에도 아마 3, 4분기에 80% 이상으로 픽업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충족될 것이다 라고 예상된다는 뜻입니다.
7번째 질문으로 모든 사이즈의 회사가 자격을 갖는지, 이에 대한 답은 yes. 매출액 기준이라던가 종업원 기준에 대한 요건은 없습니다. 단 2019년 풀타임 이퀴벌런트한 종업원의 숫자가 100명이 넘는지 안 넘는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크레딧 금액 책정 방식이 결정이 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100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예상하고, 따라서 이와 같이 100인 이하에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번째 질문이요. 회사의 자격 중 한 개인이 2개 회사를 가진 경우 한 회사는 PPP, 한 회사는 ERC를 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질문인데요. 답은 안 됩니다입니다. Aggregation Rule이라고 해서 간단히 말하면 여러 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큰 회사로 컴바인해서 보고, 앞서 말씀드린 종업원 100인의 산정이라는 그 기준에서나 PPP와 ERC의 자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Aggregation Rule에 따라 한 몸으로 봅니다. 즉 예컨대 하나는 PPP하고 하나는 ERC 하냐, 그렇게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9번째 질문으로 종업원의 자격 그리고 그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Qualified Wage인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 Full-Time Equivalent Employee가 100명 이상인지를 가지고 구분을 먼저 하고, 100명 이하 사업장이었다면 모든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Qualified Wage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또한 2019년 100명 이상 사업장이었으면 다른 조건일 텐데 물론 따로 설명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Qualified Wage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이어지는 질문으로 첫 번째, 2019년에 지급한 급여인지 2020년에 지급한 급여인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2020년 3월 12일부터 2020년 연말까지 모든 종업원에게 지급된 급여를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으로 Qualified Wage가 풀타임 인플로이에게만 지급된 급여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IRS의 가이드라인과 자주 묻는 질문에서는 모든 종업원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2020년 3월 12일부터 연말까지 파트타임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황이 포함된다라고 하겠고요. 단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안 내는 직원들이 있는데요. 아마 흔치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한국에서 임시로 온 인턴이라던가 주재원 비자로 근무 또는 OPT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이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Qualified Wage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0번째 질문으로 종업원의 자격 관련해서 가족을 고용해도 종업원으로 인정받고 ERC 5,000불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답은 안 됩니다. 형제자매는 안 되고요. 자녀도 안 되고요. 조카도 안 되고요. 엄마 아빠도 안 되고요. 단 본인과 배우자만 됩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경우라면 50%를 넘는 지분을 보유한 경우 그 개인의 가족도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제약 조건에 적용을 받습니다. 11번 질문으로요. 2020년은 아직 안 끝났는데 어떻게 내가 이 혜택을 알 수 있고 내가 어떻게 2020년 중에 현금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연말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등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이건 2, 4분기부터 정확하게는 3월 12일이니까 1, 4분기도 포함이 되겠죠. 다만 이제 2, 4분기 신고부터입니다. 2, 4분기부터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고 매 분기마다 누군가를 신규로 고용한다고 하면 또는 고용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주는 임금에 대해서도 추가로 적용이 됩니다. 즉 예를 들어 A라는 직원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한 시점이 2, 4분기 때라고 하면 그때부터 지급된 임금 총액을 감안해서 그 금액이 만불이 될 때까지 그 지급 금액의 50%를 크레딧으로 바로 생성하고 그 해당 분기에 고용주가 납부해야 하는 페이롤 텍스 금액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우선 1차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그 고용주가 납부해야 하는 페이롤 텍스 금액보다도 크레딧 금액이 더 크면 그만큼 IRS에 현금으로 그 차액에 대해서는 리펀드를 요청하게 됩니다. 좀 어렵게 들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요. A라는 직원이 이 A라는 직원에 대해 2, 4분기 동안에 10,000불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고 이 경우 5,000불의 크레딧이 생기겠죠. 이 회사가 2, 4분기에 IRS에 납부해야 하는 페이롤 텍스가 1,000불이라고 하면 회사는 첫째로 이 페이롤 텍스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1,000불을 굳히는 거죠. 세이브하는 거죠. 그만큼의 효용을 누린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4,000불은
폼 7200이라고 하는 걸 써서 IRS에 보내면서 현금으로 나머지 4,000불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2번째 질문으로요. 자영업자도 이 ERC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다른 것보다도 개인 사업자로서 스케줄 C를 파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텐데요. 본인이 자영업자로서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이 profit, 그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에 해당이 되는 인컴은 ERC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종업원에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만 혜택을 봅니다. 그렇다면 같이 나오는 질문으로 자영업자 본인을 종업원으로 하는 경우라면 어떨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텐데요.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내가 만약에 스케줄 C를 하는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로서 본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해서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하면 그게 법적으로 안 될 이유는 없어 보이지만 개인 사업자가 본인에게 월급을 준다라는 건 이상하고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법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모르겠다. 이거에 대해서 클리어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내가 스스로에게 월급을 줄 경우에 어떻게 하냐 라는 부분들에 대한 답이 없다. 이겠으나 저라면요. 말하자면 법적인 조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드리는 조언이라면 즉 제가 만약에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자영업자로서 본인에게 페이롤을 지급하고 ERC 클레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로 설사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황상 이거를 어떤 정부에서 악의적인 것으로 간주해서 큰 불이익을 내가 보게 될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건 다른 얘기지만 PPP상 개인 사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론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우리가 따져볼 때 스케줄 C상의 넷 프로핏을 포함하게 해준다. 고용주에게 지급한 임금에 이퀴벌런한 걸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렇다면 그와 관련한 일관성 면에서도 내가 자영업자로서 스케줄 C에 대한 걸 만약 월급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취한다면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ERC에 대한 추가 설명이었습니다. 모쪼록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첫 번째, ERC가 정말 좋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이건 PPP보다 반드시 더 안 좋은, 덜 좋은 옵션이 아니고 즉 PPP 떨어진 사람이 차선책으로만 플랜 B로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는 PPP보다도 더 좋은 혜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낙담하지 않고 꼭 평가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잘 보셨으면 꼭 구독 설정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더 많은 분들께 좋은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서인데요. 아마도 짐작하시겠지만 이와 같은 영상 하나하나를 만들면서 저나 저희 회사의 동료들이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더욱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캘리포니아와 같은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그런 대도시에서 뿐만이 아니라 한인 전문가들의 손길이 쉽게 미치지 않는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이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구독자와 좋아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국의 많은 분들께 공유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물론 또 한국에서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응원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난 일주일간 상하원에서 전개되었던 4차 스티뮬러스 패키지 법안에 대한 논의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와 또 이번 주 다음 주에 예상되는 어떤 전개 상황, 결과에 대한 논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